남자는 여자의 뇌 구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자의 행동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생존 직결적인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여자가 호감 가는 남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기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검증이라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인데, 이는 여성이 남성을 선택했을 때 치러야 할 생물학적 비용이 남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 있어 신체적 리스크가 적지만 여성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에 상대가 내게만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남자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여성이 무의식 중에 던지는 검증의 언어를 해독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알아채는 순간 여러분의 연애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남녀 관계의 진실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통찰력 있는 분석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썸을 타거나 연애 초반에 여자가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지면 단순히 성격이 예민하거나 나를 떠보려 한다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여자가 던지는 특정 질문들은 절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며 고도로 발달된 사회적 지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당신을 잠재적인 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여자가 당신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만 대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이성으로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희소성과 베타성의 여부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우월한 수컷은 다수의 암컷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여성은 그 우월한 수컷이 자신의 자원과 에너지를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욕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보여주는 친절과 호의가 내게만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모든 여성에게 뿌리고 다니는 값싼 친절인지를 본능적으로 감별하려 듭니다. 이때 여성들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해요? 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당신의 친절함에 대한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고, 혹은 바람둥이가 아닌지 의심하는 추궁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심연에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자가 보여주는 매너와 배려가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여성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능숙함은 수많은 과거의 여자들을 통해 학습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보여준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 만큼 매력적이었다는 방증인 동시에 그녀가 당신을 관리 대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여 아니요, 저는 원래 무뚝뚝한데 그쪽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라며 과도하게 부정하거나 반대로 원래 제가 매너가 좀 좋죠 라며 너스레를 떨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대답 모두 정답과는 거리가 먼데, 너무 강한 부정은 신뢰성을 떨어뜨려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고, 너무 능글맞은 긍정은 진정성이 없는 가벼운 사람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이 질문을 통해 진짜 듣고 싶은 대답은 당신이 사회적으로 매너 있는 남자인 동시에 그녀에게만은 한 단계 더 깊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차별화된 배려의 확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당신의 사회적 지능과 그녀를 향한 호감을 동시에 드러내는 전략적인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원래 사람들을 챙기는 걸 좋아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신경 쓰고 싶어지는 분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이 기본적으로 괜찮은 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당신에게 특별한 자극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줌과 동시에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는 고도의 심리적 프레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척도는 바로 사회적 검증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선택을 모방하려는 심리가 있는데, 특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다른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남성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짝 훑어보기 혹은 메이트 초이스 카피라고 부르는데, 이미 다른 여성들에 의해 검증된 남성은 유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감이 있는 남성에게 여성은 여자들에게 인기 많으시죠? 혹은 여자분들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당신의 인기를 칭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현재 연애 상태와 여성 편력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탐색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매력이 없다면 여성은 굳이 이런 질문을 던져서 당신을 띄워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당신이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들었다는 것은 당신의 외모나 화술, 그리고 태도가 이미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는 뜻이며, 그녀는 지금 당신이라는 우량주에 투자해도 될지를 가늠해 보고 있는 단계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겸손을 떤답시고 아니에요, 저 인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반대로 허세를 부리며 과거의 영광을 줄줄이 읊어대며 제가 좀 인기가 많긴 했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신감 없는 남자로 비춰져 매력을 반감시키고, 후자는 신뢰할 수 없는 바람둥이로 인식되어 그녀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게 됩니다. 여성이 원하는 것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매력을 가졌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현재 내 앞에 있는 여자에게 집중하는 남자라는 모순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처는 그 질문을 던진 여성에게 공을 돌리는 미러링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인기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쪽이 훨씬 더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되물으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당신이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상대를 칭찬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대화 기술입니다. 대화가 깊어지고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의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초반의 질문들이 당신의 성향과 매력을 탐색하는 추상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당신의 가용 시간과 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실제적인 만남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때 등장하는 단골 질문이 바로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또는 언제 시간 되세요? 와 같은 일상을 파고드는 질문들입니다. 남성들은 이 질문을 단순히 스케줄을 확인하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의 주말 시간을 묻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말을 당신에게 할애할 의사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암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주말은 직장인에게 있어 유일하게 온전히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 타인이 자신에게 주는 효용 가치가 휴식이나 다른 취미 활동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당신과의 만남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적 포인트는 여성이 자신의 정보를 먼저 제공하면서 질문을 유도하는 자기 개방의 원리입니다. 단순히 주말에 뭐 해요? 라고 묻는 것을 넘어 저는 이번 주말에 맛집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주말에 뭐 하세요? 라거나 요새 개봉한 영화가 재밌다던데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데이트 신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녀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자고 말하지 못하고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당신이 자연스럽게 그럼 같이 갈까요? 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이 눈치 없이 저는 주말에 그냥 집에서 게임하면서 쉬려고요 라고 대답해 버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주말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용기 내어 내민 손을 무참히 쳐내는 거절의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여자는 당신의 무심한 대답에 큰 상처를 받고 이 남자는 내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단정 짓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대한 화두를 던졌을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숨겨진 함께하고 싶다는 욕구를 읽어내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성이 자신의 일상을 시시콜콜하게 공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당신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성향이 있으며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사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오픈하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여자가 먼저 저 지금 점심 먹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며 묻지도 않은 일상을 보고하듯 말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당신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다는 애착 형성의 시도입니다. 이러한 일상 공유 속에서 더욱 확실한 호감의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자라는 단어의 전략적 사용입니다. 여자가 이번 주말에 혼자 영화 보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라거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니 좀 그렇네요? 라며 굳이 혼자임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그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구조 신호와도 같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굳이 호감 있는 남자 앞에서 자신의 고독을 강조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혼자라는 단어는 남성에게 침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와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요. 저랑 같이 가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며 이것은 여성 특유의 수동적이지만 매우 목적 지향적인 플러팅 방식입니다. 이 신호를 읽지 못하고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은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봐야 할 질문은 바로 원래 성격이 그래요. 라는 다소 모호하면서도 뼈가 있는 질문입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서로에 대한 탐색이 깊어질 무렵 여성은 남자의 특정 행동이나 말투를 보며 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다른 여자한테도 이래요. 라는 질문의 심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자의 본질적인 성향과 기질을 파악하여 미래의 관계를 예측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이 질문을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행동이 너무나 배려심 깊고 다정해서 현실감이 없을 때 이것이 일시적인 연기인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행동이 그녀의 예상 범위를 벗어났을 때 당신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규정짓고 싶어서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질문의 기저에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강력한 호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남녀 사이에 성적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 여자가 오빠는 원래 이렇게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요. 라거나 원래 이렇게 눈을 잘 쳐다봐요.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남성성에 매료되었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신이 느끼는 이 떨림이 당신에게도 유효한지 그리고 당신이 이 상황을 리드할 자격이 있는 남자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남성이 취해야 할 태도는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건 아니고 편한 사람 앞에서는 좀 더 솔직해지는 편이에요. 라거나 원래는 낯을 가리는데 그쪽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하네요. 라는 식으로 원래라는 보편성과 당신 앞에서만 이라는 특수성을 적절히 배합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줌과 동시에 당신을 파악 가능한 안전한 남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여자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특별함을 찾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모든 여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있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끊임없이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자신이 당신의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듭니다. 이런 곳 처음 와봐요 라는 말에 대해 나도 이런 곳은 처음이야 라고 맞장구쳐 주기를 바라는 심리, 이것이 바로 공유된 경험을 통해 둘만의 특별한 서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여성의 본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이 호감 있는 남성에게 던지는 질문들 속에 숨겨진 심리적 기제와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법을 살펴보았습니다. 1부에서는 탐색과 검증, 그리고 일상 공유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분석했는데 이것들은 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관계가 무르익을수록 여성의 질문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연애 이력과 경쟁자, 탐색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백을 유도하는 킬링 질문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연애 기술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담고 있으므로 다음 강의 내용을 듣기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성이 남성을 검증하기 위해 던지는 초기 질문들과 일상 공유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관계는 조금 더 깊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보다 본질적이고 민감한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김서연 박사와 함께하는 남녀 심리 분석 2부에서는 여성이 당신의 과거 연애사와 현재의 경쟁자들을 어떻게 탐색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연애 이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캐내려는 호기심이 아니라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행동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설명합니다. 여성에게 있어 남자의 과거 연애 패턴은 이 남자가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적합한지 혹은 감정적 소모만 일으키고 떠날 단기적 플레이어인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여사친, 여자사람, 친구 많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는 당신의 교우 관계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신 주변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얼마나 포진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성과의 경계를 얼마나 잘 설정하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함정 질문입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여사친이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협 요소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남성들이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질투심을 유발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나 여사친 엄청 많아. 다들 나랑 친해. 라고 과시하는 경우입니다. 남자는 이것이 자신의 인기를 증명한다고 착각하지만 여자의 눈에는 경계심이 없고 관리가 안 되는 피곤한 남자 혹은 여자를 가볍게 만나는 바람둥이로 비춰질 뿐입니다. 이는 여성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조건적인 부정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려는 태도입니다. 나 여자 연락처 하나도 없어. 여사친 같은 거 절대 안 키워. 라고 말하면 언뜻 보기에는 안심을 줄 것 같지만 지나치게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남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깨끗한 척하는 태도는 오히려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라는 역설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대답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자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한데 따로 연락하거나 단둘이 만나는 사이는 아니에요.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는 편이라서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범 답안입니다. 이는
당신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매력적인 남성임과 동시에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선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즉, 매력적이지만 안전한 남자라는 포지셔닝을 통해 그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호감을 증폭시키는 전략입니다. 이와 연결되는 또 다른 핵심 질문은 바로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라는 연애 횟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남자의 딜레마를 자극하는데 너무 적게 했다고 하면 매력이 없어 보일까 걱정되고 너무 많이 했다고 하면 가벼운 사람으로 보일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자가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연애에 대한 진지함의 정도와 성숙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 연애 쉴 새 없이 했지, 한 10명 넘게 만났나 라고 자랑하듯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관계를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는 사람이라는 변동성 리스크를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빠른 남자는 투자 가치가 없는 불량 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라는 모태 솔로 고백은 순수해 보일 수는 있으나 연애 스킬이나 여성 심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경험의 질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한 번 만나면 좀 진지하게 오래 만나는 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신중한 사람이며 한 번 맺은 관계에 책임을 다하는 진국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설령 과거에 짧은 연애를 몇 번 했더라도 굳이 그 사실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아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썸 단계에서의 정직함은 미덕이 아니라 눈치 없음으로 간주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질문, 바로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가 등장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호감 확인, 사살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여자가 당신의 마지막 이별 시점을 묻는다는 것은 현재 당신의 마음속에 전 연인의 잔재가 남아있는지, 즉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갈 공간이 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당신이 연애 시장에 다시 나올 준비가 되었는지를 타진하는 매우 직접적인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해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힘드네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절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헤어진 지 5년 넘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5년 동안 아무도 안 데려갔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연애의 공백기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적당한 기간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대답은 기간과 상관없이 현재의 상태가 완전한 준비됨임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헤어진 지는 좀 됐는데 그동안 바빠서 연애할 생각이 없다가 요즘 들어 다시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그녀를 바라본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는 당신이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이며 지금 그녀와의 만남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련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이 자신의 연애 상태를 먼저 오픈하는 경우를 주목해야 합니다.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저는 솔로 된 지 꽤 됐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남친 있는데 저만 혼자네요. 올해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여행 가고 싶어요. 와 같은 말을 흘린다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보내는 강력한 청신호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함으로써 당신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길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신호 앞에서 아, 그래요? 좋은 사람 나타나겠죠? 라고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며 용기를 냈는데 남자가 이를 무심하게 받아치면 무안함과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그러게요.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 왜 혼자일까요? 주변 남자들이 눈이 삔 거 아니에요. 라며 가벼운 농담을 섞어 칭찬하거나 저도 요즘 외로운데
우리끼리라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라고 기회를 낚아채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이러한 질문과 자기 노출은 안전한 접근을 위한 포석입니다. 여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남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확신을 주고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힌트를 던집니다. 마치 야구에서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듯 여자는 여기가 스트라이크 존이니 여기로 던져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사인을 읽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공을 던지거나 아예 공을 던질 생각조차 하지 않아 기회를 날려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성이 질문을 던지는 타이밍과 맥락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자가 이런 질문들을 단체 술자리나 여러 사람이 있는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던지는지 아니면 단둘이 있거나 톡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던지는지에 따라 그 무게감은 천차만별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질문은 단순한 가십거리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용도일 수 있지만 은밀한 공간에서의 질문은 100% 사적인 호감에서 비롯된 탐색입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술이 한 잔 들어간 상태에서 오빠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라거나 전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이성의 끈을 살짝 놓고 본능적인 호감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때 너무 정색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적당히 감성적이고 여운이 남는 대화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논리가 아니라 감성에 설득당하고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이 던지는 질문들이 단순한 물음표가 아니라 관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입장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통해 당신을 검증하고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마음을 열어도 될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 미묘한 심리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표면적인 의미에 갇히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감 해소와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는 과거 연애사와 현재의 경쟁 구도를 파악하려는 여성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스펙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여자는 당신이 안전한 남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당신이 나를 설레게 할 수 있는 수컷인지를 테스트하는 마지막 관문을 준비합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여자가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은밀하고도 확실한 신체적 언어적 신호들을 해독하고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남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결정적 한 방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 뜨거운 열정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방법, 김서연 박사의 심리 솔루션 3부에서 계속됩니다.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우리는 앞선 과정에서 언어적 신호와 질문을 통해 여성이 남성을 검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의식적인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기에 때로는 거짓일 수 있고 본심을 숨기는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무의식의 영역인 비언어적 신호, 즉 보디랭귀지는 대뇌 변형계에서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본능의 언어이기에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말보다 행동과 표정, 그리고 미세한 몸짓에 주목해야 하는데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성의 몸은 번식 가치가 높은 수컷 앞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김서연 박사와 함께 여성의 몸이 보내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구애의 신호들을 해독해 볼 텐데 이것은 호감을 넘어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공간학에서 말하는 물리적 거리의 축소인데 에드워드 홀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타인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방어 공간인 친밀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이 거리는 보통 45cm 이내로 가족이나 연인처럼 극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누군가 이 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본능적인 불쾌감과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술자리나 카페에서 여자가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의자를 당겨 앉으며 이 45cm의 방어선 안으로 자발적으로 진입한다면 이것은 그린라이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페로몬을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고 자신의 냄새를 당신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생물학적 욕구의 발현입니다. 특히 웃을 때마다 당신 쪽으로 몸이 쏠리거나 당신의 어깨나 팔을 가볍게 터치하는 행동은 나는 당신의 접촉을 거부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하고 있다는 무언의 허락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신체 접촉, 즉 스킨십에도 단계가 있는데 여자가 무의식 중에 당신의 옷에 묻은 먼지를 떼어주거나 머리카락을 정돈해주는 행동은 영장류의 털 고르기 행동에서 유래한 매우 원초적인 애정 표현입니다. 침팬지나 보노보 같은 유인원들은 상호 신뢰와 유대감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데 인간 여성 역시 호감이 있는 남성에게 모성애적인 본능과 성적인 소유욕이 결합된 형태의 그루밍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돌보고 싶다는 심리이자 당신은 내 것이라는 영역 표시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시선 처리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장 투명한 창문과도 같은데 단순히 눈을 마주치는 것을 넘어 시선이 머무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심리학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사교적인 관계에서는 상대의 눈과 코 사이를 보지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상대에게는 시선이 눈에서 입술로 내려가거나 입술과 눈을 번갈아 보는 이른바 삼각형 시선을 보입니다. 여자가 대화 도중 당신의 입술을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입술을 핥거나 깨문다면 이것은 키스를 상상하고 있다는 뇌의 신호가 입술 근육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공의 크기 변화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이라 절대 조작할 수 없는데 사람은 흥미롭거나 매력적인 대상을 볼 때 동공이 평소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그녀의 눈동자가 크고 깊어 보이며 반짝인다면 그것은 당신이라는 자극에 의해 그녀의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에 돌입했다는 생리적 증거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 순간 남성은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를 다음 단계로 리드해야 하며 머뭇거리는 순간 타이밍은 영영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르익어 갈수록 여성은 남성의 프레임, 즉 남성적 리더십과 감정적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적합성 테스트를 시도하게 됩니다. 픽업 아티스트들은 이것을 쉿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이유 없이 토라지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당신의 단점을 지적하며 깎아내리는 상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남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여 쩔쩔매거나 화를 내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여자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감정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던지는 돌발 미션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여성은 자신의 파트너가 외부의 위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바위 같은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오빠는 이게 문제야 라고 공격해 올 때 변명을 하거나 눈치를 보는 것은 테스트에 탈락하는 지름길이며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로 받아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 내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아 라고 농담으로 승화시키거나 그녀의 투정을 귀여운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여유 있게 바라보는 태도를 보일 때 여성은 비로소 안심하고 당신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여성은 당신을 알파 메일, 즉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남성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때부터는 주도권이 완전히 남성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반면 여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나이스 가이들은 결국 좋은 오빠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여자는 자신보다 서열이 낮다고 판단되는 남자에게는 절대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변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강함을 확인하고 그 품에 안기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여성은 술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자신의 방어 기제를 해제하고 남성에게 접근할 명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따라 취하네라거나 술이 너무 약해서 큰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주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방어벽을 낮출 테니 네가 다가와도 좋아 라는 암묵적인 합의의 제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알코올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에 여자는 술을 핑계 삼아 평소라면 하지 못했을 과감한 스킨십이나 솔직한 감정 표현을 시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늦은 밤, 막차 끊겼는데 어떡하지? 라거나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은 사실상 오늘 밤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가장 강력한 돌직구입니다. 그런데도 눈치 없는 남자가 택시 잡아줄게, 얼른 들어가 라고 말하며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절이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모텔 가자 라고 말할 수 없기에 온갖 상황극을 만들어 당신이 리드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남성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책임 전가를 허용해주는 리더십인데 여자가 죄책감이나 가벼운 여자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덜어주는 화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위험하니까 오늘은 나랑 좀 더 있다가 아침에 들어가자 라거나 너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보내기 싫은데 우리 딱 한 잔만 더 하고 쉴까? 라는 식으로 결정의 책임을 남자가 짐으로써 여자가 못 이기는 척 따라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원하는 박력이자 세련된 유혹의 기술입니다. 또한 여성이 당신의 소지품을 만지작거리거나 당신이 마시던 잔으로 물을 마시는 등 간접 키스를 유도하는 행동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입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구강기적 욕구는 성적 욕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의 타액이 묻은 물건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신체적 결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사진을 보거나 시계를 풀어보며 장난을 치는 행동은 당신의 사적인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고 싶다는 욕망의 투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이 보내는 신체적 언어와 심리 테스트 그리고 결정적인 유혹의 신호들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관계를 확실하게 정해 내리고 그녀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확정의 단계입니다. 썸과 연애의 경계에서 흐지부지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안다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다 된 밥에 젤을 뿌리는 실수를 하는 구간이 바로 이 고백의 타이밍인데 너무 서두르다, 그르치거나 너무 뜸을 들이다 식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4부에서는 이 모든 빌드업을 완벽한 결말, 즉 행복한 연애로 골인시키기 위한 최적의 고백 타이밍과 멘트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프레임 설정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넘어 그 마음을 영원히 소유하는 방법, 김서연 박사의 마지막 솔루션에서 공개됩니다. 드디어 대장정의 마지막 4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여성을 만나는 첫 순간부터 그녀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뚫고 무의식적인 유혹의 신호까지 포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한 텅 빈 골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도 그렇듯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을 하여 다 잡은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서연 박사와 함께하는 남녀 심리 분석 마지막 4부에서는 관계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백의 기술과 행복한 연애를 지속하기 위한 프레임 유지 전략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오류는 바로 고백은 내 마음을 전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연애 심리학에서 고백은 설득이 아니라 확인의 절차여야 합니다. 이미 썸 타는 과정에서 눈빛 스킨십 대화의 흐름을 통해 사실상 연인이나 다름없는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관계에 연인이라는 공식적인 라벨을 붙이는 행위가 바로 고백입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터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이 고백의 정석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고백하면 그녀가 받아줄까? 라고 불안해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자가 당신의 고백을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 무슨 사이야? 라는 눈빛을 보낼 때, 혹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웃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바로 골을 넣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때 최악의 고백은 촛불 이벤트 공개 프러포즈 혹은 부담스러운 편지 낭독 같은 고백 공격입니다.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과도한 감정의 무게를 들이미는 것은 여성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어 도망가게 만듭니다. 가장 세련되고 성공률 높은 고백은 담백함과 리더십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나랑 사귀어 줄래? 라는 의문형보다는 나 너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우리 만나자. 라는 청유형 혹은 평서형이 훨씬 강력합니다. 의문형은 상대에게 선택의 책임을 떠넘기는 수동적인 화법이지만 만나자 라는 말은 내가 이 관계를 책임지겠다는 남성적인 확신과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확신에 찬 남자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차 안에서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 혹은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도중 무심한 듯 툭 던지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화려한 이벤트보다 훨씬 깊게 박힙니다. 고백에 성공하여 연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잡은 물고기 관리가 아니라 수족관의 수질 관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가 연애 초반에 모든 것을 다 퍼부어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지는데 이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연애의 핵심은 긴장감의 유지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완전히 소유했다고 느끼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남자의 매력은 반감됩니다. 당신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가치 있는 남자지만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녀 곁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프레임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친구와의 약속 취미생활, 자기 개발을 모두 포기하고 여자친구에게만 올인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에서 섹시함을 느낍니다. 나 오늘 운동 가야 해서 9시 이후에 통화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의 스케줄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당신을 이기적인 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높은 가치의 남자로 보이게 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행성 궤도 안에 그녀가 들어오게 해야지 당신이 그녀의 위성이 되어 빙빙 돌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계의 주도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덜 아쉬운 사람이 쥐게 된다는 냉혹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절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의 과잉 공급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경제학 원리와 마찬가지로 공급이 넘치면 가치는 폭락합니다. 가끔은 연락이 늦기도 하고 가끔은 예측 불가능한 데이트 코스로 그녀를 놀라게 하고 가끔은 냉철한 조언으로 그녀를 긴장하게 만드는 밀당 아닌 밀당이 필요합니다. 이는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권태기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갈등 해결 방식에서도 남자의 그릇이 드러납니다. 여자가 감정적으로 쏘아붙일 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미안해 라며 회피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여자의 히스테리는 대부분 내 감정을 알아달라는 호소입니다. 이때는 그녀의 감정은 충분히 공감해주되 논리적인 해결책은 차분하게 제시하는 따뜻한 이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네가 화난 건 충분히 이해해. 속상했겠다. 하지만 소리 지르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니 우리 좀 진정하고 이야기할까? 라고 리드할 때 여자는 당신을 존경할 수 있는 어른 남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킨십의 텐션을 유지하십시오.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킨십이 의무 방어전처럼 변하거나 가족 같은 편안함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녀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밑바닥의 힘은 결국 성적인 매력입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낯선 설렘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고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부드럽게 다양한 자극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부에서 4부에 걸쳐 김서연 박사와 함께 남녀 심리의 A to Z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우리는 첫인상의 매력, 어필부터 까다로운 검증 질문을 넘고 은밀한 유혹의 신호를 읽어 마침내 관계를 확정 짓고 유지하는 방법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의 자존감입니다. 여자를 꼬시기 위한 기술을 넘어 당신 스스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멋진 남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의 모든 여자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당신의 연애 세포를 깨우고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사랑을 하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덮고 밖으로 나가 당신만의 사랑을 쟁취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